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국내 주식만 100% 투자했었어요. 근데 한 2017년부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중국 기업들에 대해 좀 공부를 해보면서 좀 매력적인 기업이 많구나 해서 비중을 점점점 이제 옮겨오다가 작년에는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됐죠. 제 투자 스타일은요, 거의 매도 없이 이 10년, 20년 모아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한국도 물론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지만 이 스타일이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강반천 회장 예전에 한 것 말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제 몇 년만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좀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삼성전자조차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 20년을 생각하면은 좀 물음표가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내 주식을 제가 다 정리했지만 최근에는 좀 다른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특히 지금 거의 뭐 10년째 변동이 없죠.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랑 비슷한 지경이고요. 또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제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꼭 뭐 10년, 20년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이 중장기적인 투자는 오히려 한국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지금 이 코스피 인덱스보다도 과도하게 지금 폭락한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너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일부 제가 투자도 좀 해보고 과거에도 제가 좀 투자했다가 좀 많은 수익을 본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TCK란 기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소모품 기업이에요. 반도체는 이제 이 원기둥 모양의 이게 이제 인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김밥처럼 이렇게 얇게 썰면요, 이 원형 판이 나오겠죠? 얘가 이제 웨이퍼. 그래서 이 웨이퍼에다가 위에 미세하게 이제 회로를 그리면요, 이게 이제 반도체 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엄청 심플하게 설명드렸는데, 근데 이 웨이퍼 가공 과정에서 이 식각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웨이퍼를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단면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깎아서 없애버리는 게 이제 식각 공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웨이퍼가 움직이지 않게 꽉 잡아주는 고정 링이 이 TCK의 주 매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링을 예전에는 이 실리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식각 공정에서 이런 거를 깎아내려면은 고열, 그리고 이 플리즈마, 그리고 각종 악독한 화학 약품을 좀 써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실리콘 링이 같이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모가 되면 이제 교체를 해줘야죠. 제일 못 잡아주니까. 근데 이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이게 1초라도 멈추게 되면 이게 손실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 링 때문에 반도체 라인을 멈추고 또 링을 또 교체해주고 또 일일이 이거 세척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고객사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죠. 야, 좀 더 강하게 좀 견딜 수 있는 좀 교체 기간이 긴 그런 링 없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TCK의 이제 SiC 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Si가 실리콘이에요, 기존에. 여기에다가 이제 C를 더 탄소인데요, 얘가. 이거를 합치면은 이게 이제 SiC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좀 내구성을 좀 강화시킨 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링보다 이 교체하는 시기가 이제 1.5배 더 길어졌다고 해요. 물론 가격은 비싸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공장 라인을 안 끊기고 더 많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제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 수익성이 훨씬 큰 거죠. 특히 이 반도체 공정이 점점 고난이도화 되고 있잖아요.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래서 좀 더 강한 열, 좀 더 강한 플리즈마, 그리고 이런 화학 처리, 이런 조건들이 점점 좀 가혹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구성이 강한 이런 SiC 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가혹해질수록 더 마모도 빨리 되니까 더 빨리 이런 링이 교체되는 거죠.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납품하면은 이게 끝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링은 소모품이라 이게 마모되면 계속 교체해줘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요새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럼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인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계는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SiC 링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 등락폭이 적은 거예요, 장비에 비해서는. 원래 이런 SiC 링은 이 TCK가 유일하게 만들었어요. 얘네가 처음 개발하기도 했고. 근데 작년에 이런
특허 소송에서 TCK가 이제 패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쏙쏙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TCK의 주가가 작년부터 사실 많이 폭락했죠. 근데 보시면은 이 TCK의 재무제표인데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38%, 그리고 증권사 이제 미래 3년 예상치 봐도 38% 넘죠. 오히려 커지고 있죠. 이건 진짜 제조업체로서는 꿈의 영업이익률이거든요. TCK가 납품하는 곳은 이제 램 리서치나 AMAT나 삼성전자 같은 정말 세계적인 굴지의 대기업들인데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술력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SIC 링이 TCK 이제 매출의 거의 90% 정도예요. 나머지 10%는 다른 건데, 그러면은 순수한 이 링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아마 40%가 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특허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TCK의 경쟁력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TCK의 경쟁력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SIC에서 이 C가 탄소인데요. 탄소가 이제 흑연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품질의 흑연, 이걸 뭐 그래파이트라고도 하는데, 이 고품질의 원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게 일본 기업이에요. 그래서 TCK는 일본의 이 도카이 카본이라는 곳으로부터 고품질의 원재료를 공급받는데요. 사실은 TCK가 이 도카이 카본의 자회사이기도 해요. 지금 TCK 지분의 이제 47%를 도카이 카본이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원재료 공급의 리스크가 전혀 없는 일종의 수직 계열화를 좀 구축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원래 수출하는 기업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원재료를 외국에 사와야 되다 보니까 이 환율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이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은데, TCK는 대부분의 원재료가 일본에서 이제 수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엔화가 사실 원화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더 싸게 원재료를 공급해서 더 비싸게 외국으로 팔 수 있는 거죠. 또 이 기술력이나 이 수율 측면에서도 경쟁자 대비 압도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표면에 이 탄소를 이 코팅하는 이 기술이 경쟁사와의 격차가 크다고 해요. 이 코팅 수준에 따라서 이 링의 이 내구성이 결정되고요. 결국 이 교체 주기가 이제 길어지고 이게 반도체 공정의 효율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금 TCK가 제일 비싼데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조금 싸다고요. 괜히 기술력이 떨어지는 제품을 썼다가 오히려 이 라인 교체 시간이 길어지고 또 불량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때문에 쉽사리 이제 싸다고 바꾸기가 힘든 거죠. 또 동종 업계당 이 장비 하나에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도요,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수율 또한 좀 가장 뛰어나죠. 사실상 제가 앞서 얘기한 이 모든 게 이 영업이익률 38%가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기업이죠, 이거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영진에 요번에 투자 결정을 했는데, 이게 약간 투자의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TCK 투자했을 때도 이게 얘네가 항상 이 공장의 가동률이요, 거의 뭐 100%였어요. 99% 거의.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야, 너네 캐파 좀 늘려라, 우리 많이 필요하다 요청을 했는데도 되게 이런 증설이나 투자에 좀 소극적인 거예요. 너무 경영진이 약간 보수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안 좋은 게 경영진이 너무 보수적인 게 그 이유의 하나가 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최근 2번의 투자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2018년에 이어 무려 4년 만이죠. 그래서 공장 증축으로 이제 거의 한 340억, 그리고 토지 매입, 공장 신설에 의한 한 250억 발표를 했어요. 지금이 한 9,000평 정도의 공장인데 이거를 약 1.5배, 14,000평으로, 물론 일단은 땅만 매입한 거라 이제 얼마나 많은 장비와 이 시설을 좀 투자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투자에 좀 보수적이던 경영진이 요번에 이렇게 과감히 투자 결정을 했다는 게 좀 미래의 수주에 대한 좀 자신감이나 이제 확신이 좀 있었다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투자나 증설을 할 때 이제 빚이 아닌 자기 자본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 얘네가 작년 한 해에 현금 흐름만 해도요, 거의 650억 수준이고요. 이거 다 합쳐봤자 지금 600억이잖아요. 그리고 현금성, 유동성, 금융자산을 다 합치면은 거의 2,000억 넘게 갖고 있거든요. 이 부채도 거의 없어요.
작년에 이자 발생 부채가 고작 6억이니까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금리가 아무래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부채가 좀 많은 이제 코스닥 기업들은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저금리에서는 이 부채를 지렛대 삼아서 오히려 이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가 되면요. 이거 진짜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이 경영자들이 결국 무차익 경영이에요. 부채가 거의 없는 거죠. 자기 자본만으로도 투자 여력을 충분한 이런 TCK는 오히려 지금 같은 금리 상황에서는 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SIC 링이 지금은 대부분의 먹거리인데 이제 미래 먹거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미래 먹거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SIC 웨이퍼라고 해요. 그 반도체도 보통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탄소 이 C를 섞으면은 이제 SIC 이제 웨이퍼가 아까 동그란 판이 되는 거죠. 이 SIC 웨이퍼가 당연히 내구성도 훌륭하지만 이제 열에서도 강하고요. 특히 전력이 충방전 될 때 이 손실률이 낮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나 뭐 충전 인프라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나중에 수소 같은 이런 미래 산업에 이런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울프스피드나 뭐 온셈이나 그리고 ST 마이크로나 투식스 같은 이런 해외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50에서 100%씩 연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처음에 SIC 웨이퍼를 공부하면서 이거 좀 TCK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이게 SIC 뭐 웨이퍼나 그리고 TCK가 지금 하고 있는 SIC 링이나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이 SI 순수 실리콘이 이제 열이나 이제 내구성이 아무래도 좀 낮다 보니까 여기에 이 탄소 C를 섞어서 이걸 더 강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SI 실리콘에 탄소를 섞거나 혹은 코팅하는 게 기술이고요. 또 이 SIC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공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공하는 것 또한 기술이죠. 그럼 지금 현재 SIC 링에서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진 이 TCK가 SIC 이런 웨이퍼 분야에서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이미 TCK는 이 SIC 웨이퍼를 양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좀 프리미엄 웨이퍼가 아니고요. 이 더미 웨이퍼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진짜 웨이퍼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총알바지처럼 이제 압력이나 열, 가스에 이제 보호만 하다가 버려지는 좀 불쌍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더미 웨이퍼만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TCK가 만드는 SIC 웨이퍼의 품질이 아직은 좀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이런 거 수직 계열화로 원재료, 고품도의 이제 흑연, 수급이 좀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SIC 링을 지금 잘 만들고 있고 최초로 개발했기도 하고요. 뭐 아직은 더미 웨이퍼지만 SIC 웨이퍼를 지금 양산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프리미엄 SIC 웨이퍼 시장에서도 TCK가 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볼 수도 있어요. 어느 블로그 표현에서 봤는데요. 해물짬뽕을 잘하는 식당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차돌짬뽕이라는 신메뉴를 만약에 개발한다고 하면 얘도 맛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정말 좀 문과생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SIC 웨이퍼 말고 또 하나 미래 먹거리는 이제 전기차에 이제 배터리 쪽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양극재가 있고요. 또 음극재가 있어요. 근데 양극재와 달리 이 음극재는 좀 이 기술 개발이 좀 더디다고 해요. 제가 양극재 쪽에는 이 두 기업에 정말 많이 투자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음극재는 이 100% 흑연으로만 만들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실리콘을 좀 섞으면은 이게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흑연은 이제 배터리 전자가 막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좀 부피 팽창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실리콘은 거의 300%나 팽창이 돼서 이게 둘이 섞여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균열이 생기고요. 배터리의 이 수명이 좀 짧아지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올해 6월 이제 TCK가 또 특허 하나를 좀 공개했어요. 뭐냐면은 이런 음극재에서 실리콘을 섞었는데도 이런 팽창이 300%가 아니고 흑연이랑 똑같이 10에서 20%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안전성도 잡으면서 배터리 용량이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뭐 이게 특허로 인정받을지
확실치는 않죠. 근데 사실 이게 흑연이 사실은 탄소거든요. 이게 C예요. 탄소가 배열에 따라서 이런 흑연도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극재에서 이제 탄소, 그러니까 흑연에 실리콘을 섞는 기술이요. 사실은 이게 SiC 링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제 SiC 링은 이제 실리콘에 탄소를 섞는 기술이고 이제 음극재는 어떻게 보면은 흑연에 탄소에 실리콘을 섞는 기술이죠. 근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해물 짬뽕 맛집이 결국 이 차돌 짬뽕도 잘하고요. 이런 애들이 또 불고기 짬뽕도 잘하지 않을까라는 정말 공학적인 근거 없는 좀 문과적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예전에 이 TCK에 투자했을 때 가장 궁금한 점이 뭐였냐면은 TCK의 이 SiC 링은요. 사실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훨씬 큰 거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링이 비메모리 쪽에도 적용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 TCK 주식 담당자가 이제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 다시 잘 공부하고 좀 잘 찾아보니까 이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SiC형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 메모리 쪽에서도 두 개잖아요. 이제 D램도 사실 거의 힘들고 거의 낸드 쪽에서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낸드는 이 칩을 자꾸 위로 쌓아 올리는 이 적층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적층으로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 SiC 링의 수요가 계속 커진다고 해요. 이게 좀 문과생으로 이해는 쉽지 않은데 아마 이거 같아요. 공부해 보니까 여러 개의 층을 쌓잖아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 필요 없는 부분을 깎을 때 더 깊이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열이나 플리즈마, 어떤 화학 처리 이런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링이 더 빨리 마모돼서 더 교체지가 짧아지니까 더 많은 이제 이런 링이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비메모리 쪽이나 그리고 특히 이런 D램 같은 쪽도 상황이 좀 다른 게요. 일단은 제일 큰 게 그거 같아요. EUV라는 어떤 광원, 새로운 좀 공법이 개발됨으로써 이제 플리즈마나 열, 이제 화학 처리 같은 이런 기존의 이런 시각 공정이 좀 많이 필요 없게 돼서 이게 별로 링도 마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이 실리콘 부품 교체 주기는 대략 한 600시간? 결국 메모리 반도체 거의 3배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일반 링이면 되지 SiC 링은 좀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좀 한편으로 아쉽긴 한데요. 이게 투자에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비메모리까지 이 SiC 링이 필요해진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가격 덤핑하고 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엄청난 성장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 낸드 쪽은 사실 어느 한쪽이 꼭 독점이 아니고요. 약간 경쟁이 좀 치열해요. 플레이어가 많죠. 이게 시장에 압도적인 독점 기업이 있으면은 이게 부품이나 소모품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좀 플레이어가 많으면은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서로 캐파를 늘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부품이나 이런 소모품 기업들이 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그냥 실리콘 링 시장이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한다고 하고요. 이런 SiC 링 시장은 지금 연평균 한 30%의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해요. 그래서 TCK의 매출 성장을 보니까 거의 연평균 한 15에서 한 20% 수준이고요. 이번에 공장 증설 캐파는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영업이익률은 아까 말했듯이 38에서 한 39% 정도, 그리고 ROE는 25에서 26%. ROE가 이제 부채가 없다 보니까 좀 낮죠. 그리고 2022년 올해 말 기준으로 예상 PER은 이제 10이죠. 딱 보면은 야 진짜 가치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기업 같아요. 근데 모든 투자가 그렇듯 이제 리스크가 있죠.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경쟁자들이 진입해 오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에 좀 격차가 나지만 결국 이게 좀 기술이 좀 따라잡혀서 이제 지금의 영업이익률 38%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특히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이제 무려 1,200억을 투자하면서 강력하게 좀 추격을 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 기업의 주인이 이제 일본 기업이라는 것도 어쩌면 좀 리스크긴 해요. 이게 2대 주주 중에 이제 KC라는 한국 기업이 있었는데 지분을 완전 정리했어요. 반면에 일본 기업 도카이 카보는 지금 주식을 더 사모으고 있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아마 TCK는 거의 일본 이제 기업화가 될 텐데 그러면은 낸드 쪽 1위인 삼성 입장에서는 얘네 일본 기업? 그러면은 다른 국내 기업을 키워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코스닥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실적 대비해서 야, 저평가된 기업이 어디가 있나? 이런 거를 분석하고 이런 거를 팔로우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철수했잖아요. 매크로에 따라서 전체 시장의 ETF만 사고 팔 뿐이거든요. 지금 코스피도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1% 수준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인 거예요. 한국 투자자도 사실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이게 너무 편해지면서 다들 해외 쪽으로 떠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죠. 제가 지금 5년 만에 거의 100% 전환했거든요. 만약에 개인들이 이렇게 발을 빼면요. 결국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도 발을 빼고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도 코스닥에 투자할 힘을 이제 잃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코스닥 중소형주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펀드였는데 이게 자금이에요. 자금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지금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마저도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TCK 같은 혹은 뭐 다른 정말 좋은 중소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 올바른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기가 이제 힘든 거죠. 솔직히 지금 성장률이 거의 매년 20-30% 이상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슨 38%? 그리고 ROE도 지금 25%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PR이 이 정도면 최소한 15에서 한 20배는 돼야 돼요. 피터 린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렇지 않잖아요. 이런 저평가가, 그쵸? 계속 10년째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면은 답이 없죠, 그죠? 이게 뭐 TCK뿐만이 아닌데 한국 기업들이 워낙 좀 미래 전망을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비즈니스 모델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주가가 너무 내려갔고 지금 환율도 지금 달러로 반전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쵸? 이런 고환율이 당분간 수그러들 것 같지 않고 TCK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환율에 좀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3년 혹은 뭐 3-4년을 좀 보고 좀 물론 조금씩 사야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꼭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꼭 스스로 좀 판단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좀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